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노원구 바른미래당 노원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양건모입니다. 이름이 남자 같죠? 건모 누나 양건모입니다. 저는 지난 1987년도 이후에 노동운동, 또 시민운동, 여성운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고요. 광운대 등에서 이제 청소년, 대학생들을 가리키면서 활동도 했고, 지난 이제 3년 전에 제가 노원구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출마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 활동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의 역할들은 굉장히 여성의 특성이 잘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문제라든가 또 그다음에 학생들 교육 문제, 환경 문제, 안전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꼼꼼하게 어떤 배려하고 세심하게 이제 살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여성이 갖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화여대 약대를 졸업하면서 노동운동, 실제로 이제 청소년이라든가 청년들 실업 문제, 고용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노동운동이라든가, 또 하나 이제 제가 의료개혁위원장을 하면서 다양한 어떤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해 왔거든요. 한 예로 우리 환자들이 하고 있는 초음파라든가 CT 15만 원짜리를 사실 3만 원에 만든다거나, 또는 이제 지에 병원에 가게 되면 일일이 환자들 이제 약을 알게 한다든가 이런 처방전을 요새는 알게 되는데, 환자의 알 권리, 또 어떤 진료비 인하, 이런 활동에 있어서 제가 큰 기여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여성으로서의 장점과 제가 의료개혁운동, 노동운동을 한 이런 장점들이 구청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제가 몇 가지 이제 대표 공약들이 있는데요.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일공화국서부터 계속 해오면서 중앙정부에서는 감사원이라든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중앙정부는 굉장히 많이 개혁되고 많이 투명해지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지방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적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으로서 제일 공약 중에 하나는, 제가 구청장이 된다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공약 중에서 첫 번째 공약으로 한 거와 마찬가지로 적폐천상 진상조사위원회를 이제 제가 설립을 해서요,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노원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적폐들을 수집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선해 나가는 그런 걸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물론 이제 제가 고발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비밀을 보장하고, 또 관련돼서 예산을 절감한다거나 상당한 이익이 됐을 때는 보상금을 100% 인상해서 적폐 청산하는데 제가 일익을 담당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노원에 심각합니다. 이제 돌아다녀 보면은 노원이 갖고 있는 장점에 비해서 곳곳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 수거하는 이제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문제를 제가 해결하고 또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는, 저희 노원구가 교육 도시입니다. 그런데 요새 미세먼지가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학교마다 청정기를 설치하는 것들을 해서 학생들이 미세먼지 어떤 공포에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 좀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인사 문제를 개선한다든가, 또 주민들이 10년 이상 공사 지원한다든가, 부실공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하고 싶고,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떤 안전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구축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요 공약으로 한다는 거죠. 2017년도에 광화문 촛불을 통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국민들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국민 주권의 어떤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일부 소수에 의해서 정치나 행정이 운영되는 게 아니라 가급적 다양하고 많은 분들이 어떤 그 정치라든가 구정 행정에 참석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원구의 어떤 민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많이 하는데 한 500명 정도 주민자치위원회 형식으로 해서 노원구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토론하고 심의하고 이런 기구로서 500인 주민자치위원회를 좀 만들어서 구정정치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그 일을 담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그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가 구청장 산하에 전문가, 공무원, 또 구의원, 시의원, 또 거기에 주민들까지 포함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창동 전철기지가 지금 이제 되게 한 7만 5천 평이 됩니다. 거기를 이제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노원구민이라는 게 굉장히 큰 경제적인 그 혜택을 주는 곳인데, 거기를 지을 때 하나는 이제 어떻게 이것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거기에 포함시키고 어떻게 짓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창동 전철기지 안전발전위원회 구청장 직속으로 해갖고 가장 이제 안전도 담보하지만 우리 그 노원 구민들이 거기서부터 경제적 이익이라든가 또 그 자리에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청년 일자리 실업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게 그런 위원회를 구청장 직속으로 하나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고용 문제 관련해서 고용 청소년 실업대책위원회를 구청장 직속으로 두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들하고 사실 이제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하고 대학생들이 실업 문제, 고용 문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오히려 당사자인 그 청년들하고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부분으로 하면은 실업 문제나 고용 문제, 청년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것을 제가 직접 관장하는 구청장 직속 산하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선거 때문에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은 많은 이제 중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너무 힘들다,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이건 물론 우리 노원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 직속으로 그 중소 자영업 활성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의 의견들이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갖고 이분들이 정말 조금 더 삶을 나아지게 하고 그 다음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같이 모색하는데, 뭐 예를 들면 각 그 지하철마다 우리 그 노원구에 있는 맛집이라든가 문화센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갖고 우리 노원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우리 노원구가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괜찮은 것인지를 같이 논의하면서 우리 중소자영업 우리 활성화 대책을 좀 꾸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조금 중장기 계획이긴 한데요. 하나는 이 노원이 그 가운데가 전부 다 이제 아파트로 계획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정도가 여기에서 이제 주거 생활을 하지만 또 반면에 여기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조금 반면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노원구가 굉장히 어떤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태릉 육사가 있는데요. 이제 그게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태릉 육사 부지를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4차 산업 단지로 구성을 해갖고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을 대비하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연구하고 그것들이 우리 노원구에 기여할 수 있는 걸로, 그러니까 엄청난 그 부지를 4차 산업 육성 단지로 만들고 싶은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노원이 갖고 있는 가장 또 중요한 혜택 중에 하나가 불암산하고 수락산이라고 하는 아주 명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화재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요. 일단 이제 제가 거기에다가 한
꽃나무를 한 5천만 그루를 심어갖고 정말 그 산 자체, 그러니까 불암산에서 수락산을 쫙 오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진짜 먼 곳에 가지 않고도 바로 서울에서 이 아름다운 꽃들, 아름다운 이 자연들을 할 수 있게 저희가 관광 명소로 만들고 싶고,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외국에서도 보면 그 한류 메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노원을 서울의 메카, 또 이 동아시아의 한류의 메카로 만들 수 있고, 또 그런 역량이라든가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나가 이 강남과 거의 유사하게 이 노원에는 가장 이제 교육 도시가 이제 노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그런 인재들도 많고 또 교육 부분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글로벌 청년 리더십 센터를 제가 좀 구상을 해서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교육 플러스 그다음에 글로벌 리더로서 육성할 수 있는 센터를 지어갖고 거기에서 이제 그 뭐 또 한 10일이라든가 한 달 이렇게 합숙 훈련을 하면서 글로벌 리더로 키울 수 있는 센터를 하고, 거기서 한 측면에서는 뭐 계속 한 달 동안 영어로 대화하는 코스도 있을 수 있고, 또 중국어로 같이 대화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센터를 운영해서 이 노원 자체가 이제 글로벌 청소년 리더십 센터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도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한 4년, 8년까지 이제 승승장구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에 남아있는 게 또 여성 숫자도 적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에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많은 고민을 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그 노원구에는 여태까지 여성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노원에는 55만 4천 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원 그 국회의원이 3명 가물병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지역에, 병 지역에 대표로 유일하게 이제 여성이 나오고, 이제 남성 2분하고 제가 여성, 그러니까 3명의 후보가 가불병으로 나왔는데요. 제가 공천 심사 과정에서는 최소한 제가 그 여론조사를 했을 때 다른 후보들은 28% 뭐 10몇 % 나왔는데 여성 후보들은 5%도 채 얻기 어렵다고 했는데 제가 8.3%로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최소한도로 여성이기 때문에 내부 경선은 좀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 내에 여성 고위공직자를 30% 이상으로 좀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서울 지역은 25개 지역 중에서 보수당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성 구청장이 3명이었습니다. 그 강남, 서초, 송파. 그러니까 가장 그 당선되기 쉬운 곳에 전략적으로 여성을 배치해서 보수당이 3명이었는데, 민주당에는 양천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에 대해서 확대 정착을 하겠구나라고 했는데, 요번에도 영락 없이 사실은 여성 정책에 대한 확대 정책에 대한 배려가 없었고, 또 마찬가지로 저는 그 속에서 정말 아주 어렵게 후보로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거기 제가 내부 공천에서 경선도 못 해보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답답하고 또 화도 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 즉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공천에서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노원구에 전부 다 연세대 졸업하신 분들이 다 되고 있습니다. 뭐 여기 국회의원, 뭐 전 구청장, 현재 구청장 나가시는 분, 이분들이 미는 분까지 전부 다 연세대 선후배로 구성이 돼 있고, 이분들이 제가 그 공천 과정에서 지역위원장들이 다 이거 이렇게 의견을 써서 내는데, 당연히 그 지역위원장이 연세대 출신이니까 연세대 후보에 대한 그런 어떤 가점을 주고, 저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절하하고 나는 안 된다, 저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써서 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학연 패거리 정치로 인해서 제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가 이제 메시지로 제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2가지를 핵심으로, 하나는 민주당이 여성 확대 정책에 대한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거 하나, 2번째는 지금 이 노원에는 연세대 학연
집단 패거리 정치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TV나 신문에 난 것들을 제가 이제 소문을이라든가 사실을 근거해서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이제 그렇게 보내고 났는데 이제 그 다음 날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전 구청장이 저한테 막 연락이 와서 계속 논쟁이 붙다가 이제 제가 그냥 사과하기로 하고 하루 종일 사과 문서를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 구청장이 원하는 대로 다 이제 사과문을 썼어요. 사실 어제 제가 공천에 떨어진 상황에서 제가 지금 그 다음날 그 사과문을 쓰는 거 저도 참 굉장히 막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는 상황에서 하루 종일 작업을 해가고 사과문을 했고 그 사과문을 또 다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도 막 항의 전화도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도 제가 그냥 꾹꾹 참고 있었는데 이틀 후에 저에 대해서 그 고발을 한 거죠.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저는 이제 전 구청장이랑 그 구청장 후보가 저한테 이름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의 전화를 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건 신의 성실의 의무에도 무슨 하고 하루 종일 사과문을 썼는데 이건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항의를 했더니 이제 신문에는 안 났는데 대표자로 우원식 원내대표가 그거를 대표 고발로 하고 거기에 이제 4명이 붙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제가 당내 공천에서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계속 정치를 하면서 저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그 정치를 못한, 그러니까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다가 완전 권력의 핵심에 있는 4분이 그냥 저를 고발을 하면서 이제 그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무소속이라도 나가서 정말 이런 부당한 거를 알려야겠다. 적폐청산을 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노원이 전혀 발전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탈당을 했는데요. 아마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 상황을 아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바른미래당에 추천을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저한테 인재영이 노원구청장으로 해서 인재영이 제의가 들어왔고요. 저로서 볼 때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무소속으로 나갈 때는 뭐 득표율이 1%?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저를 보호해줄 그런 어떤 보호막도 없었던 상황에서 노원구에서는 민주당하고 사실은 안철수 대표라든가 뭐 이동석 국회의원, 그러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굉장히 조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저한테 보호막도 되고 또 그 다음에 제가 그 바른미래당 자체가 지금 이제 조직을 만들면서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고 신생 정당이고 또 정당의 어떤 다양성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점에서 제가 그 바른미래당으로 입당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노원구청장으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한 80% 이제 제가 명함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80%가 이제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한 60%? 60% 이제 약간 받는 제 명함을 받는 분이 조금 근데 약간 줄었지만 의외로 많이 받아주는데 약간 줄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하여튼 끝까지 싸워라, 끝까지 응원한다라고. 어차피 그 구청장은 정당이 아니고 지역을 바로 이끌 수 있는 인물을 보고 뽑아야 된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명함을 안 받으시면서 나는 무조건 민주당이야 이렇게 민주당에서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아 이제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뭐 다양하잖아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을 어떤 기초로 하고 있고 소신을 그렇게 표명하고 있고 오히려 침묵하는 게 저는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양하게 오히려 제 생각 같아서는 좀 인물을 보고 정말 우리 노원구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은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지, 이 사람이 제기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바로 보고 꼼꼼히 보고 그것이 어떤 후보이든 간에 인물을 보고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